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란은요 합법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요. 에너지를 넘어서는 걸 하고 싶거든요. 돈이 될 수 있는 무조건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오고 싶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더 트럼프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노벨 평화상이라고 했거든요.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다.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는 중동이었습니다. 석유 기반의 패권이 약해지면서 중동 정세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해외 순방지로 중동 3개국을 이제 택했습니다. 이번 3박 4일간의 행보를 통해서 트럼프 2기의 외교 방향성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리 외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미국이 중동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게 선생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듯이 중동 국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니네들은 이게 잘못됐다 민주주의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랍은 아랍 방식대로 너무나 잘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실리 작전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런 트럼프의 메시지가 중동 국가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 미국 아무리 최강국이지만 와가지고 뭐 니네 잘못됐다. 니네 민주주의 뭐냐 이런 거 마음에 안 드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만 꼬치꼬치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2기 때는 좀 현명한 거죠.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고가의 전용기를 선물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트럼프 측이 먼저 뭐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교수님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카타르가 뭐 알아서 줬던 간에 아니면 트럼프가 찔러서 받았던 간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줬다라는 거죠. 예, 그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747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행기가 그거를 받는다라는 게 좀 낙후돼서 좀 좋은 거를 찾아보니까 뭐 일설에 의하면은 카타르가 알아서 줬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 비행기가 낡아서 좀 새 거를 받고 싶은데 747을 새로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새 것이 그 카타르에 있더라. 그래서 그걸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네. 알카에다 조직 출신인 이 알샬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의 회동, 뭐 시리아 제재 해제,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조금 읽히는데 시리아를 뭐 정상 국가로 인정했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시리아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것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가치 외교를 따진다면 우리 정부가 늘 해왔던 가치 외교를 얘기를 한다면 시리아의 아샤라와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알카에다 출신이고요. IS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말했던 비인도적인 일을 한 그러한 집단인데 거기가 정권을 잡았고요. 탈레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사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엄밀히 따지면 탈레반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과는 손을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잡지 않고 있는데 시리아하고는 이렇게 다들 잡으려고 그랬느냐. 결국에는 국제사회가요. 어느 면에서는 포기를 하고 기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다시 바꾸기에는 너무나 또 큰 혼란이 와요. 그리고 시리아라는 지역이 중동 지역에서 교도보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교통로로서 중요한데 여기가 또 혼란에 가면 중동 전체가 다 흔들리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우리는 좀 옛날과 달라졌어요. 오은영 선생님처럼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한 것처럼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시간을 더 보자. 예, 그래서 좀 기다리는 측면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좀 봐주는 거고요. 우리는 시리아가 예뻐서 손잡은 게 아니라 시리아 예전 정부가 북한과 친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리아와 쿠바와 손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쿠바하고는 성공을 했는데 시리아만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리아하고 빨리 잡은 거죠. 근데
조금 빨리 잡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샤라가 얼마큼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샤라하고 만나서 시리아하고 손 잡는 게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군과 싸웠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미국의 생각도 있지만 아랍 국가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꿀 수가 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돈을 주고 하면 얘네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을 거예요. 아랍 국가들은 이걸 빨리 시리아를 아랍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안 그러면 또 이란의 텃밭이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뒤에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시리아가 각각 이번 만남으로 얻은 실익은 무엇일까요? 시리아가 가장 실익이 크죠. 일단 미국이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시리아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좀 해제해 주겠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국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길로 갈 수 있겠죠. 미국도 그러면서 시리아 쪽에 미국의 약해진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역시 미국이 움직여야지 뭐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 미국의 위력을 과시한 것도 있죠.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알샬라를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치켜 세운 반면에 또 이스라엘은 아예 순방 일정에서 제외했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역시 이제 트럼프 순방 직후에 뭐 가자지구 재점령, 예멘 공습 등에 나섰는데요. 양국의 이러한 행보가 뭐 미국 동맹 구도가 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동맹 구도가 재편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릴 일은 없고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지지하나 네탄야후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네탄야후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 네탄야후도 정말 이럴래. 예, 전쟁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그 질질 끄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네탄야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개인 사석에서 네탄야후가 빨리 전쟁을 끝내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불편해요. 가자 전쟁에 아이들이 죽는 것도 불편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탄야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차가워졌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예. 안 그래도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어떤 브로맨스가 깨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통화를 인용해서 가자지구 전쟁 목표를 뭐 지지받았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뭐 비판이 좀 일기도 했는데요. 뭐 이 발언의 의도를 일단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어요. 예, 네타냐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전쟁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가자 평화안이 있잖아요. 가자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하는 거 그거를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마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마스가 권력에서 물러나고 완전히 가자에서 쫓아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가자 평화안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맞죠. 그리고 네탄야후 총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편해하는 게 이거는 뭐 일종의 루머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측근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한테 좀 뻗대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네탄야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사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트럼프한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가자지구 이제 공습을 이어가면서 트럼프도 좀 패싱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네타냐후가 이렇게 지금 전쟁을 유지하고 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부적으로 권력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멈추면 오히려 네탄야후 연정에 참가하고 있던 구구파들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연정 무너집니다.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욕은 많이 먹겠지만 먹더라도 예, 내부를 지키겠다 뭐 이런 권력으로 권력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2026년까지 바뀔 리가 없죠. 예. 만약에 멈추고 그만두고 오히려 뭐 군대를 가져서 뺀다 그러면 오히려 연정에 들어갔던 구구파들이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안정되게 연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로서는 굳이 멈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명분이 있어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안보에 확실하게 두겠다. 근데 이제 미국과 삐걱거리는 게 예를 들면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화가 난 거는 그럼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든다면 후티하고 협정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후티 반군과 미국이 협정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이제 앞으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화가 난 거죠. 아 근데 미국만 공격 안 하지 지금 우리한테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우리가 후티하고 협정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말을 따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네,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실까요? 절대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리는 게 관성으로도 못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뭐 서로 서유를 사인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강력한 동맹인 겁니다. 인지적 동맹이죠. 예. 서로가 얘기는 안 해도 서로 눈빛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패싱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네타냐후를 패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단 네타냐후는 아니다. 네,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버리지 못할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됐는데요. 가자지구를 넘어서 이란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이란이 맞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가장 생각해 볼 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란은요, 합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억울하죠. 우리가 뭐 핵폭탄을 만든다고 그랬냐, 뭘 만든 게 있냐. 그런데 우리를 때렸다. 그러면 우리 그냥 진짜 핵 만들겠다. 예, 그리고 NPT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과 평화적인 핵협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산통을 깨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는 없이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5월 말 핵 협정을 5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5월 말까지 안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쟁보다는 임시 방편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약간 곤혹스러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 이란과의 관계 의지 개선은 좀 보였는데 또 동시에 고강도 제재는 또 유지했단 말이죠. 이런 이중적인 어떤 접근 의도는 좀 무엇이고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 협상이 향후 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핵 협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뭐 핵농축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핵농축을 한다면 몇 %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했었던 우라늄 농축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그런 세세한 문제에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양쪽이 다 핵 협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대체적으로 중론인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양쪽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더 많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쩌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비관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5월 말까지 핵 합의가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벌써 이번 주인데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연장해서
되긴 될 텐데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이란 쪽에서는 아무튼 올해 안에는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이번 순방에는 샘 올트먼을 비롯한 이제 빅테크 리더들이 이제 될 것 같는데요. 중동 오일머니와 미국의 어떤 기술 자본이 이제 만날 경우에 어떤 중동의 권력 구조, 뭐 세계 질서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뭐 중동의 권력 구조라는 것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요. 세 나라 방문한 세 나라는 에너지 강국이고 가장 앞서가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산업 다각화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다각화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없고 에너지로만 돈을 벌었어요. 에너지를 넘어서는 걸 하고 싶거든요. 전 세계가 에너지 안 쓴다고 그러니까 2030년, 2050년 전부 다 뭐 탄소 중립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차세대 먹거리라든지 돈이 될 수 있는 무조건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산업 다각화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오고 싶은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입니다. 예, 손흥민은 축구 관객들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관광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현대에서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여러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동에서 받아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차세대 먹거리.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었으면은 AI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중동에 밀립니다. 네, 이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안 그래도 교수님이 아까 트럼프의 이번 순방이 실용주의적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뭐 일각에서도 실리 외교, 뭐 적과도 대화하는 트럼프식 뭐 실용주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접근이 향후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좀 비슷하게 적용되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2017년부터 트럼프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노벨 평화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 오바마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냐? 예,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다. 그냥 우리도 준비해야죠. 북한과의 문제에서 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예, 걱정스러운 면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와가지고 한번 회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저희가 조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 북한 문제 할 때 우리 모른 체하고 슉 빼고 하지 말아라. 니네 그 미국이 당사자 빼고 해가지고 실패한 거 많다. 하마스하고 직접 대화할 때 잘 안 됐지 않느냐. 이스라엘 빼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할 때도 북한 문제 할 때는 한국을 꼭 통해서 해라. 우리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알겠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